안녕하세요. 오늘은 23차 시 제품 디자인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디자이너 선생님은 손동훈 디자이너 선생님이 오셨고요. 일단 산업 디자인학과를 다니셨고, 그리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유럽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 및 발표회인 슬러시 2016 탑4의 기업에 선정된 브랑커 코리아 주식회사에 선정된 바로 그의 입사해 지금까지 디자인 전략기획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2020년도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독일 렌다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씀 주신 내용 그렇게 되고요. 저 브랑코 코리아는 아니고 프링코 코리아 주식회사인데 회사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6년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디자인 업무는 다 하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제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제품 디자인을 해갖고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네네. 때문에 제품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디어가 고도화되고 제품 디자인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정답이라는 게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닌데 예, 근데 예. 사실 기획 단계부터 해서 소비자를 만나는 그런 과정들까지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디자이너들이 개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필수적이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내가 설정을 하고 이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만나게 하고 또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네, 이렇게 이제 설정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디자인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소개팅이라고 좀 네, 적어주셨더라고요. 소개팅이라고. 예. 네, 소개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소개팅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소개팅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제품 디자이너를 만나는 게 소개팅 같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제품 음, 디자인에 임하는 게 소개팅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제품 디자인이 고객을 만나는 과정이 소개팅 예, 같다라고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어떤 제품이 어떤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성격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걸 첫눈에 파악하기는 힘든데 예. 그 사람들 딱 만났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옷 스타일이 유행에 좀 트렌디하다라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너가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아니면 이제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꾸준하게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느끼는 부분도 있을 그러니까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소비자가 제품을 봤을 때 그 제품의 네, 디자인을 보고 첫인상이고 느끼는 네네 감정을 말씀해 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제 좀 비슷하게 제품도 그런 요소들을 갖춰야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어필을 하고 예, 예. 결과적으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개팅, 대인 관계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단기적인 디자인이랑 좀 장기적인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예, 예.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인상도 중요한데 이 사람이랑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장기적으로도 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제품 쪽에서도 당장 내일 매출을 낼 수 있는 그 목적이 있는 디자인이 필요할 거고 그럼 이제 그게 쌓여가지고 10년 차 기업이 되고 제품이 되고 브랜드가 될 텐데 예, 예. 이제 그게 또 20년, 30년 또 넘어가려면 또 장기적으로 신뢰감도 줄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당장 내일을 위해서는 사실 트렌디한 뭐 요소들, 스타일리시도 한 것도 그렇고 올드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뭐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예. 그리고 적당한 매너,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되어 있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은 당장 내일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또 10년 후에 디자인이 충분히 어필을 하려면은 꾸준하게 디자인 요소들을 밀고 나가는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는 빨간색, 삼성은 파란색 뭐 이런 것도 요소들이 예,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요소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요. 네, 왜냐면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이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브랜딩 해야 된다, 장기적인 관점도 봐야 된다를 네네, 모르진 않는데 그렇죠. 저희들이 일단은 제품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비용이잖아요. 네네, 또 일단 뭐 순서를 약간 바꿔서 네, 오히려 제가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제품 디자이너를 만났을 때 실제로 제품 디자인이 정확하게 어떤 거를 해주는 거고 네네, 어떤 프로세스로 되는지 먼저 좀 저희가 듣고 네네, 그거에 대한 또 사례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기획 단계부터 많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이게 이제 사업 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디자이너가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나머지들을 좀 고도화를 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디자이너를 만나시게 되면은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누시게 될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게 원천 기술이 어떻고 메인 타겟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디자이너 디자인 분들마다 회사마다 다르죠. 네. 회사마다 다 다를 텐데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자전거를 디자인한다 치면은 예, 예. 자전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쵸. 바퀴도 있고 페달도 있고 안장도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놔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예, 예. 네, 필수적인 요소 물론 이제 바퀴가 두 개, 세 개 대인 자전거를 기획하면 또 그게 이제 필수적인 요소니까 그건 픽스를 해놓고 이제 그걸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뭐 프레임을 뭐 마름모로도 그려보고 세모로도 그려보고 네모로도 그려보고 그래서 되게 많이 변화를 많이 줘보는 편이에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시안들이 여러 가지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럼 또 이제 클라이언트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방향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런 방향으로 좀 더 디벨롭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알다시피 뭐 CMF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또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양산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고객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약간 컨설팅이라면 네네 컨설팅에서 미팅을 그렇죠. 통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정해 네네 내리고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서로 공통 분모가 생기면 그걸 네네 갖고 이제 시안을 몇 개 만드신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럼 시안을 몇 개 만들고 그러면 거기서 시안 만든 걸 갖고 또 고객이 A, B, C 시안 중에 그렇죠. 뭐 수정 요구를 하는 게 있고 하나 네네 선택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하나 선택한 걸 갖고 3D 모델링을 해주시는 거죠. 3D 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들어가야 된다면 3D 모델링까지 들어가고요. 그럼 제품 디자인은 3D 모델링까지가 하나의 과정일 수 있겠네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또 양산하면서 이거를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아시겠지만, 그쵸. 예, 예. 예. 양산을 하면서 이제 양산이 안 되는 형태들도 있고, 뭐 디자이너랑 또 기구 엔지니어랑 협업하다 보면은, 이거는 디자인대로 나오기 힘들어요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 거기서 또 조율이 필요하긴 하죠. 아, 그러면은 3D 모델링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워킹 목업이나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워킹 목업 때도 제품 디자인 수정 요청이 있을 거고.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저쪽 양산으로 갔을 때도 네네. 그다음에 또 제품 디자인 수정 요청이 네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소재가 바뀌었다든지 그렇죠. 뭐 고무로 하려고 그랬는데 실리콘으로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뭐 플라스틱이 쇠로 네. 바뀐다든지 이러면 요청이 그러면 대부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제품 네네. 디자이너하고. 그럼 뒤쪽에 어느 순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나요? 아까 모델링까지를 끊어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은 시제품 단계 좀 수정 보완 되는 것까지 반영돼서 계약을 해야 되나요? 아, 양산까지 반영해서 수정 보완. 그거는 협의하는 거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이전시마다 양산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에이전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 컨설팅까지만 해줄 수 있는 에이전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알아보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본질적인 프로세스는 저희가 알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걸 하는지도 알 것 음, 같고. 그러면 좀 사례들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좋은 디자인, 제 기준에서 좋은 디자인,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디자인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아까 소개팅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일단은 예. 첫인상이 좋으려면은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 인식도 많이 바뀌고, 충분히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타겟의 심리가 흘러가는지, 요즘에 사회가 어떤 방향의 그런 것들을 원하는지, 아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되게 필환경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라벨을 원래는 분리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제 라벨을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환경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라벨을 아예 없애고 그 제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캡에다가 다 옮겼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사회적인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예, 부분이 예. 될 수도가 있는 부분이고요. 블랙베리에서 이제 과거에 처음에 스마트폰이 막 발생을 할 때 예. 나왔던 디자인인데 다른 기업들에서 다 터치스크린, 풀 터치스크린을 사용을 할 때 혼자서 이제 자기만의 트레이드 마크다 해서 계속해서 키보드를 고집해 왔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장점이 있긴 한데 트렌드에 좀 뒤처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업체들이
그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 더 많이 개발을 하면서 좀 뒤처지게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매너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UX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매너가 드렸었는데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어떤 의미인가요? 매너라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소개팅을 나왔는데 악수를 먼저 딱 청해주고 되게 편안하게 말을 또 이끌어 나가주고 이렇게 하면 첫인상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인 예. 거죠. 그래서 제품도 상대방이 사용하기 좋게 쉽게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용자들도 이걸 사용함으로써 인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걸 저는 매너라고 생각해요. 네, 표현하나요? 매너라고. 예. 네, 저는 매너라고 일단 소개팅에 빗대어서 네, 그래요? 그렇게 예, 표현을 예. 했던 부분이고요. 케첩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가 수행해야 되는 기능이 케첩을 안에 담고 또 짜고 하는 그 기능인데 뭐 일반적으로는 똑바로 세워놓고 보통 이제 흔들어서 짜가지고 케첩을 먹는 행위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 전이 사용자의 그 음, 경로라고 보면 되는데 그 부분을 짜서 먹는 것까지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남는 케첩이 없이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케첩통을 거꾸로 놓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아, 음, 이해했어요. 네, 저게 거꾸로 그럼 그 거꾸로 놨을 때 그렇죠. 상표가 제대로 보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놓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스티커도 반대로 붙여놔서 아 이런 식으로 거꾸로 놔야 됩니다라고 아, 유도를 했던 부분인 예, 거죠. 예. 네, 저게 요새 막 많이 듣던 뭐 UX를 되게 그렇죠. 고려한, 뭐 사용자 UX라고 경험을 보시면 고려한 됩니다. 이런 네, 식의 디자인인가요? 네. 뭐 예. 굳이 또 예를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과거에는 핸드폰 보시면은 그 이어폰 단자가 위쪽에 있었어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현재는 아래쪽에 보통 다 위치를 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게 예, 이제 핸드폰을 보통 쓰다 보면은 이렇게 쓰고 주머니에 이런 식으로 넣게 되거든요. 예, 예. 이런 식으로 넣게 되다 보니까 이어폰이 위쪽에 있으면 이렇게 씹히게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아래쪽으로 넣고 이렇게 그대로 넣을 수 있도록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UX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제품을 사용하느냐를 관찰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해야 조금 더 편리하겠구나라는 그럼 배려하는 그런 거죠. 관찰을 디자이너가 해야 되나요? 저희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나요? 사실 이거는 관찰이라는 거는 뭐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캐치하지 못했던 거를 디자이너가 고도화하면서 또 캐치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뭐 이거 왜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 이래서 이래서 좋아해요 하는데 그걸 계속 이제 파고들면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이걸 명확하게 작업 지시가 들어가면 네네. 서로 간에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건 좀 명확하게 하거든요. 이걸 좀 어느 정도 소비자가 판매를 하기를 원하고 타겟 네네. 대상은 주로 이제 유통 채널로 얘기를 하죠. 채널마다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나 품질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가능한 명확한 게 좋죠. 저희는 이제 리소스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럴 때는 좀 뭔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건 있어요. 제 네네. 아이디어가 뭐 디자인을 뭐 100개 보면 좋겠지만 네네. 100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솔직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성비,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를 굉장히 추구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 예. 결국에는 합리적인 걸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합리적이다라고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제공하고 싶은 가치가 뭐한 100만큼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비해서 비용은 50%만 써서 100을 만드는 게 합리적인 거죠, 사실은. 예.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면은 소비자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좀 떨어지는 제품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제가 뭐 POP라고 얘기하는 그런 밸류는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여기 표시해 놨는데 여기 네네. POP라고 하시면 POP가 어떤 의미예요? 최소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머그컵이라고 치면은 머그컵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사람들이 딱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약간 세라믹 재질에 그리고 손잡이가 있고 그래서 열을 약간 막아주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원가 절감한다고 해서 그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손잡이를 뺀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원가를 네, 생각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제 아이디어를 좀 고도화하는데 디자인을 방법적인 뭐 그런 걸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고도화할 때 방법 중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 예.
일단은 기준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레퍼런스 체크를 많이 하신 다음에 레퍼런스를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경쟁사 제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예.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 레퍼런스를 많이 보다 보면은. 예, 예. 그래서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방향과 조금 벗어날 때도 굉장히 많을 거고. 예, 예.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안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거를 훼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자전거를 예로 들었을 때 예, 예. 이제 변하면 안 되는 부분은 항상 픽스를 시켜놓고 아, 나머지를 많이 바꿔 나가는 게 아이디어 전개할 때 결과적으로 좀 내가 처음 원했던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아닌가? 오히려 기능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필수적인 거, 네, 절대적인 걸 잘 네, 네, 정해야 된다라는 네,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안 건드리는 선에서 움직여야 네, 된다는 네.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를 아, 그렇죠. 제품 디자인을 통해서 잘 네네. 고도화할까가 목적인 거예요. 네, 이 시장 트렌드에 충분히 맞아야 되면서 차별화도 가져가서 블루오션을 선점을 해야 되는 과정일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제품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없던 디자인을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아이디어들을. 그렇죠? 네, 예, 예. 블루오션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레퍼런스 찾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해야 되는 게 대체품과 대안제, 대안품을 찾는 건데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도시락을 만약에 개발을 했다라고 예, 예. 치면은 백종원 도시락이나 아니면 한솥 도시락이나 이게 대체품이 충분히 될 거예요. 경쟁사면서. 그렇죠? 근데 완전히 제가 새로운 뭐 다이어트용 도시락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대체품 경쟁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예를 들면 뭐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대안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많이 물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제품 디자인 아까 말씀하신 거는 뭐 경쟁사 제품, 그러니까 없을 때는 아까 뭐 유사한 대체품을 가야 네, 된다고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ERC인가요? 네, 네.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걸 말씀해 주시면 예. 예, E가 이제 erase에서 제거하는 거고요. 예. 예, R 하나가 reduce라고 축소, 예. 그리고 raise 할 때 증가, 그리고 C가 create 할 때 C예요. 예,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레퍼런스를 이제 분석을 하셔서 그 레퍼런스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비용이 가격이 얼마고, 뭐 이 제품은 뭐 친환경적인 게 얼마고, 뭐 연령층 소비자들 연령층은 어떻게 되고, 색상의 다양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을 텐데 그것들을 나열시킨 다음에 이것들의 그레이드를 한번 임의로 매기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가격은 좀 높다, 뭐 색깔은 종류가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매기신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얘네랑 좀 차별을 두려고 내 거를 한번 세팅을 해보자 할 때 이 경쟁사 제품 아니면 대안제를 대비해서 그 중에 하나를 뭐 예를 들면 색깔은 얘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난 한 가지로 완전히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비용은 얘네보다 조금 더 낮게 책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리듀스를 하는 거고, 기능을 제거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기능을 예.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얘네보다 조금 더 높게, 뭐 예를 들면 코팅을 더 좋은 소재를 써야지 더 높게 올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트 얘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기능을 거기서 추가를 해서 비슷한 시장을 공략은 하지만 차별화는 확실히 둘 수 있는 방법을 네, 이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네. 예.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가 이것만큼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네.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 아, 네.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디자인을 할 때는 스타일링 할 때는 고민해야 될 게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아요. 근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기본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기본 안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비용과 리소스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여기서 같아요. 말씀하시는 기본은 기능의 필수적인 네네. 요소, 네. 디자인의 필수적인 요소를 꼭 정해야 된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흔들면 안 네, 된다는 그거 거죠. 흔들지 말고 나머지는 합리적으로, 나머지는 저렴하게. 이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네네. 들어가면서 네네. 거의 양보해야 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예, 예.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송동훈 디자이너님하고 이거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